다음 사진의 인물들 가운데 삼국 통일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인가요? 2명을 선택하고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4명의 인물이 있지. 김춘추, 을지문덕, 김유신, 광개토대왕이 있는데 이 중에 을지문덕 장군은 고구려 시대에 수나라를 물리친 장군이고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중흥기를 맞았던 장군이지. 그래서 삼국통일과 관련 있는 인물은 김춘추와 김유신이 되겠네. 네, 맞았습니다. 삼국 통일과 관련이 있는 인물은 김춘추와 김유신입니다. 김춘추는 삼국 통일을 이끈 신라의 왕이고 김유신은 삼국 통일을 이룬 장군입니다. 그러면 김춘추와 김유신은 어떻게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자, 어떻게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우리 수업의 주 목적은 김춘추와 김유신, 신라가 어떻게 삼국통일을 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과 통일 과정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 알 수 있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 발해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오늘 신라의 삼국통일의 과정과 발해의 건국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눠져 있던 우리나라를 신라가 맨 마지막에 한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고구려와 백제의 세력을 몰아내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라는 자, 당나라의 그럼 지금부터 재생 도움을 버튼을 눌러 받아서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삼국 통일을 고고! 이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삼국의 정세를 살펴보면 신라가 한강 일대를 차지한 뒤 백제는 끈질기게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백제의 공격에 시달리던 신라는 백제를 함께 공격하자고 고구려에 김춘추를 보내지만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옛 땅을 돌려주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김춘추는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간신히 고구려를 탈출한 김춘추는 이번에는 당나라로 가서 백제를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하고 당나라 황제는 이를 허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와 당나라는 손을 잡게 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 대해 지도를 보며 알아볼까요? 660년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을 공격하기 위해 5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황산벌에 도착합니다. 당나라 군대는 바다를 건너 금강기슭에 상륙하지요. 백제 계백 장군은 황산벌에서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신라군에 대항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으나 결국 패하고 맙니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대에 의해 사비성은 함락되고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어떻게 멸망하게 된 것일까요?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고구려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죽은 뒤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연개소문 아들들의 권력 다툼으로 고구려의 국력이 급격히 기울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신라와 당나라의 군대는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공격하고 결국 평양성은 함락됩니다. 668년 삼국 중 가장 넓은 영토를 호령하던 고구려는 멸망합니다. 그렇지. 우선 백제가 가장 힘이 약했기 때문에 신라와 당나라가 힘을 합쳐서 백제를 먼저 멸망을 시켜. 계백 장군이 이끄는 백제를 멸망을 시키고 나서 다시 신라와 당나라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친단 말이야. 근데 고구려는 힘이 무지 강했어.
강에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영계소문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막 서로 싸우던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도 싸우고 안에서도 싸우다 보니까 고구려도 힘을 잃고 멸망하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 과정은 처음에 당나라와 힘을 합쳐서 백제를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고구려를 물리친 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당나라 입장에서는 자기가 힘을 빌려주고 통일을 됐으니까 당연히 자기네한테도 땅을 좀 달라 이랬을 거 아니야? 삼국은 이제 평화로워졌을까요?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나라는 신라까지 직접 지배하려 했습니다. 당나라의 이러한 욕심에 신라는 당나라와 싸움을 할 결심을 하게 되죠. 675년 문무왕은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의 도움을 받은 신라는 676년 마침내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삼국 통일을 이룹니다. 681년 문무왕은 세상을 떠나기 전 동해의 용이 되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는 유언을 남겨 동해 앞바다에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경주에서 토암산을 넘어가면 동해의 대왕암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문무왕을 장사 지낸 무덤이라고 합니다. 화랑도를 들어보셨나요? 삼국통일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랑도는 귀족 출신의 화랑과 평민 출신의 낭도들이 모여 3년 동안 단체 생활을 하면서 무예를 익히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던 청소년 단체입니다. 화랑도에게는 세속오계라고 불리는 꼭 지켜야 할 5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그 5가지는 임금에게 충성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와 믿음으로 사귀며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김효신과 관창도 화랑 출신이었지요. 신라가 통일을 이루는데 화랑도는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삼국 통일을 이뤘는데 당나라가 자꾸 자기네가 도움을 줬으니까 뭐를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가 당나라와 싸워서 당나라를 내쫓아서 진정한 삼국 통일을 이룬 거지. 근데 그 삼국 통일을 이룰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이 화랑도인데 이 화랑도의 대표적 인물에는 김유신 장군과 관창 등이 있다.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고 나서 저 위쪽에 고구려 유민들이 흩어져 있었단 말이야. 뿔뿔이 흩어져 있던 고구려 유민들은 우리가 고구려의 문화를 알다시피 고구려는 기상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이 고구려 민족 유민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나서 만든 게 발해란 말이지. 그래서 발해가 건국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해가 건국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고. 자, 이제 발해의 건국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가 멸망할 때 왕과 귀족들을 비롯하여 많은 고구려인들을 당나라로 끌고 갔는데요. 끌려간 고구려 사람들은 당나라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과 그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요섭지방의 영주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영주에는 고구려 유민들 외에도 거란인 말갈인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696년에 영주에 사는 거란족이 당나라 관리의 학대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대조영은 이 틈을 타 고구려 유민 말갈인과 함께 영주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때 대조영은 뒤따라오는 당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치죠. 이후 만주 동부 지역에 남아있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합쳐 대조영은 고구려의 옛 땅인 동모산에 도읍을 정하고 698년 발해를 건국합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요.
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발해는 건국 후 고구려의 옛 영토를 빠르게 회복해 나갔습니다. 또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도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뚜렷이 하였지요. 발해의 무덤과 집 짓는 방법, 성을 쌓는 방법, 남겨진 유물 및 생활 모습도 고구려와 비슷했습니다. 발해는 이후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무왕의 뒤를 이은 문왕은 수도를 상경으로 옮깁니다. 발해는 건국 초기 적대적이었던 당나라와도 친하게 지내며 당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신라 등 주변 국가의 무역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발해에는 상경을 중심으로 각 나라로 통하는 대외 교통로가 있어 문화를 발달시키고 교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지요. 당나라는 발해를 두고 바다 동쪽에 번영한 나라라는 뜻으로 해동성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발해는 약 200여 년간 계속되다가 926년에 거란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잘 들었지?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족들과 함께 새로 세운 나라가 발해인데 이 발해는 주변의 여러 나라와 무역을 활발히 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거란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볼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해당 칸에 끌어다 놓으세요. 자, 첫 번째, 계백 장군이 이끄는 결사대가 김유신 장군의 신라군과 만나서 싸운 전투. 무슨 전투였지? 황산벌 전투였지.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신라를 지배하려고 했는데 신라가 공격해서 당나라를 물리쳤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이다 해서 나당 전쟁이라고 한다고. 귀족 출신의 남자를 뽑아 무예를 익히고 몸과 마음을 단련했던 신라의 통일에 커다란 힘이 됐던 거는 화랑도겠지. 5개의 대외 통로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 나라들하고 열심히 교역을 했던 데는 발해고, 바다 동쪽에 번영한 나라라는 뜻으로 불렸던 것은 발해의 이름이지. 해동성국. 이번 주제를 열심히 공부했나요?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의 핵심 요점이 담겨 있는 카드입니다. 인쇄한 다음 가위로 잘라 손에 딱 맞는 정리 카드로 이용해 보세요. 학습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 배경은 한강을 차지한 후에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마지막에 당나라를 내쫓아서 통일이 되었다. 그치? 그 통일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 건 화랑도였다. 그리고 나서 고구려의 유민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게 발해다. 발해는 대외 무역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거란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